皆さん どうも 마코민 데스. 지난 시간에는 일본어 시험 중에서 JLPT, 그 다음에 JPT, 그 다음에 EJU라는 시험의 특징에 대해서 조금 알아보았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그 시험에 관련된 여러분들이 주시는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일본어를 공부하시는 분들이 이제 이 시험에 대해서 질문을 주시는 것 중에서 가장 많이 질문을 주시는 부분이 이 질문입니다. 일본어 공부를 이제부터 하려고 하는데 무엇부터 공부를 해야 하나요? JLPT부터 공부하면 되나요? JPT부터 공부하면 되나요? 아니면은 EJU부터 공부하면 되나요? 이런 질문이 가장 많은 것 같아요. 이 질문에 대해서는 그 공부하시는 분의 목적, 일본어 공부하는 목적에 따라서 무엇을 공부하는지는 달라질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일본 대학을 들어가기 위해서는 EJU를 공부해야 하고요. 그리고 한국에서 취업을 할 때 일본어 레벨로 뭐 약간 우대를 받고 싶다 이럴 때는 이제 JPT의 높은 점수를 받아야 되니까 JPT를 공부해야 하고, 그 다음에 뭐 일본 드라마를 보고 싶습니다, 자막 없이 보고 싶습니다, 뭐 이런 경우라던가 뭐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서 무엇을 공부해야 하느냐는 달라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저의 이제 개인적인 의견도 들어가 있는 부분이긴 하지만은, 만약에 여러분들이 일본에서 유학을 하고 싶어서 일본 대학을 들어가고 싶어서 EJU를 준비하고 있어요. 만약에 그럴 때 물론 EJU에 대한 뭐 과거 문제라든가 이런 식으로 EJU 중심으로 이제 공부를 해야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일본의 대학을 들어가고 싶어서 이제 EJU를 준비할 때 기본적인 베이스가 필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일본어 능력시험 1급을 합격한 후에 EJU를 공부하든 JPT를 공부하든 하면은 되지 않을까라는 것이 저의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물론 JLPT랑 JPT랑 EJU 같은 경우에는 문제 유형도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어떤 것을 봐야 하느냐에 따라서 그것을 중심으로 공부해야 되는 부분은 필요해요. 하지만 일본의 대학을 준비하기 위해서 만약 EJU를 준비할 때 일본 대학을 준비하는 학생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JLPT 1급 정도는 이제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학교의 레벨에 따라서 JLPT 2급 정도만 있어도 들어갈 수 있는 학교도 있을 수 있고요. 뭐 그럴 수 있지만은 어느 정도 이제 레벨에 있는 학교를 들어가기 위해서는 JLPT 1급은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 일본 대학을 들어가기 위해서 EJU를 준비한다면은 일본 능력시험 1급은 합격을 하신 다음에 그 정도 레벨이 되신 다음에 이제 EJU를 공부해도 되지 않을까라고 싶고요. 그리고 JPT를 준비하시는 분, JPT 몇 점 이상을 이제 받아야 된다 이러시는 분이라고 하더라도 JLPT 1급을 합격하신 다음에 이제 JPT 공부를 시작하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는 해요. 예를 들어서 취업을 위해서 뭐 JPT 600점이라든가 700점이 필요합니다 라고 하시는 분이 이제 일본어 기본 뭐 문법서 같은 걸 하나 본 다음에 바로 JPT 공부에 들어가시면은 어차피 문제를 거의 풀 수가 없습니다. JPT라는 것은 쉬운 문제부터 그 다음에 어려운 문제까지 같이 출제가 되기 때문에 완전히 초급이신 분들은 어차피 처음에 문법책 하나 정도 끝난 다음에 JPT를 봐봤자 어차피 풀 수 있는 문제가 거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레벨 이상의 뭐 점수를 원하신다면은 JLPT 1급 정도 혹은 뭐 2급 정도를 합격하신 후에 뭐 JPT 공부를 한다던가 EJ를 공부하시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뭐 특별히 뭐 유학이라던가 이런 목적이 없으신 분들이시라면은 그냥 무엇을 공부해라고 했을 때 JLPT를 중심으로 처음에 공부를 하시면 되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다음 질문. 기본적인 일본어 공부와 JLPT 공부는 별개로 따로따로 해야 되나요? 라는 질문입니다. 이것도 이제부터 일본어 공부를 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이 뭐 기본적인 일본어 공부랑 뭐 JPT를 뭐 어떻게 시작을 해야 되나요? 이러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그런 분들한테 제가 드리는 얘기는 JLPT를 처음부터 공부를 하신다고 생각하기보다는 우선은 뭐 서점에 가셔서 기본 일본 뭐 문법 책 같은 걸 사시면은 뭐 대부분 비슷한 책이 이제 있습니다만은 기본 문법책을 하나 사셔서 일단 그거부터 끝내시고 그 다음에 이제 JLPT로 들어가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대부분의 일본어 문법 책이 보면은 뭐 수동형, 사역형, 사역수동형 뭐 이런 부분이 나온 부분까지 있어요. 그 부분까지 끝나면은 대충 JLPT 한 4급 정도 레벨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기본 문법이 끝난 상태에서 이제 뭐 JLPT 3급 정도 뭐 책을 사셔가지고 뭐 문법을 공부하다던가 단어를 공부하다던가 독해를 공부하다던가 이러면 되지 않을까라는 것이 저의 의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일본어를 처음 시작하는, 이제 히라가나를 외우고 이제 데스 마스를 공부하시는 분들이 JLPT도 공부를 해야 되나요? 이렇게 얘기를 하신다면 일단 기본 문법책을 끝내신 다음에 그 다음부터 공부를 하시면 되지 않을까라는 것이 저의 답변입니다. 다음 질문. JLPT 1급은 언제 따면 좋나요? 뭐 일본어 능력시험 1급 뭐 이거는 언제 따야 되느냐 이런 것은 정해진 게 아니라, 물론 뭐 빨리 따면 딸수록 좋겠죠. 뭐 고등학교 때 따면 좋을 테고 더 빨라서 중학교 때 따면 더 좋을 테고 뭐 더 빨리 뭐 초등학교 때 따면 더 좋을 테니까 이거는 뭐
정해진 것이 아니라 뭐 빨리 따면 빨리 탈수록 좋겠죠. JPT 610점이면은 일본어 능력 시험 JLPT 몇 급인가요? 이런 질문도 굉장히 많이 옵니다. 뭐 일본어 능력 시험 몇 급이면은 JPT 몇 점인가요? 반대로 JPT 몇 점이면 일본어 능력 시험 몇 급 정도인가요? 이런 질문도 굉장히 많이 오는데 이것은 정확한 데이터로 보기에는 좀 애매한 부분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일본어 능력 시험 1급을 합격한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간당간당하게 합격을 한 사람과 거의 이제 만점 가깝게 합격한 사람은 JPT의 점수도 다르기 때문에 이거는 좀 애매한 부분이 있긴 한데 JPT의 홈페이지에서 제가 확인을 한 거는 일본어 능력 시험 1급이면은 대략 JPT의 660점 이상, 그 다음에 일본어 능력 시험 2급에 합격하신 분은 대충 525점 이상, 그 다음에 일본어 능력 시험 3급에 합격을 하신 분들은 JPT에 한 440점 이상이라고 이제 데이터 통계를 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거를 참고를 하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대충 일본어 능력 시험 1급, JLPT 1급을 가지고 계신 분이라면 대략 600점대 정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런데 JLPT 1급을 합격을 하신 분들 중에서도 이제 높은 점수, 고득점이신 분들은 이제 그 이상, 뭐 600점, 700점, 800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다음 질문. JLPT 공부는 급수대로 차례차례 따야 되나요? 라는 질문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5급을 합격한 다음에 4급을 합격한 다음에 3급을 합격한 다음에 2급을 합격한 다음에 1급을 합격해야 하나요? 이런 식으로 차근차근 공부해야 하나요? 라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일단은 뭐 4급이 있어야 3급 시험을 볼 수 있다. 혹은 3급이 있어야 2급 시험을 볼 수 있다. 이런 것은 없기 때문에 한 번에 공부를 많이 하셔서 1급을 바로 보셔서 합격을 할 수도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일본 능력 시험 2급이라든가 3급은 한 번도 시험을 쳐본 적이 없고 일본어 공부해서 가장 처음에 봤던 시험이 JLPT 1급이었어요. 뭣도 모르고 뭐 레벨이 어떻게 된다 이런 거 전혀 모르고 그냥 바로 처음 봤던 게 JLPT 1급 시험이었고 운이 좋게 턱걸이로 합격을 하게 됐었는데 이것은 순서대로 합격을 해 나갈 필요는 없어요. 하지만 공부를 하실 때 이제 일본어 공부를 시작하셔서 이제 초급을 공부하고 계시는 분이 JLPT 1급, 능력시험 1급을 문제집을 사봤자 어차피 풀 수 있는 문제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부하는 내용에 있어서는 만약 책으로 공부를 하실 때 능력시험 3급에 있는 뭐 어휘라든가 문법을 공부를 하시고 그것이 이제 끝나면은 2급에 관련된 뭐 어휘라든가 문법이라든가 청해를 공부하시고 이런 식으로 조금씩 레벨을 올려가면서 공부를 하면 되지 않을까라는 것이 저의 생각이네요. 다음 질문으로 이것도 굉장히 많이 주시는 질문 중에 하나인데 일본어 능력 시험을 합격하는데 얼마나 시간이 걸리나요? 얼마나 공부를 해야 하나요? 라는 질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저는 이제 일본어 처음 시작했는데 뭐 3급을 따려면 얼마나 시간이 필요한가요? 1급을 합격하려면 얼마나 시간이 필요한가요? 이런 질문을 굉장히 많이 받습니다. 이것에 관련된 영상도 제가 이미 만들어 놓은 게 있어요. 일본어 능력 시험 1급에 합격하려면 얼마나 공부를 해야 하나요? 얼마나 시간이 걸리나요? 이런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린 영상이 이미 있는데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은 공부하는 양에 따라서 얼마나 공부를 하느냐에 따라서 빨리 합격할 수도 있고 늦게 합격할 수도 있겠죠. 하루에 10시간 공부하는 사람과 하루에 1시간 공부하는 사람과 이건 당연히 엄연하게 차이가 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많이 공부할수록 빨리 합격을 할 수 있다. 이것이 저의 답변이고요. 그리고 제가 지금 뭐 일본어를 가르치는 학생이라던가 이런 기준으로 봤을 때 정말 열심히 공부하는 학생의 경우, 정말 열심히 공부하는 학생의 경우에는 히라가나부터 시작을 해서 1년 정도면은 일본어 능력 시험 1급까지 합격은 할 수 있다. 그런데 이건 어디까지나 정말 열심히 공부했을 경우입니다. 정말 하루에 몇 시간씩 꾸준히 하루도 빠짐없이 공부를 했을 경우에는 완전히 히라가나부터 시작을 해도 1년 정도면 합격은 할 수 있다. 하지만은 그건 정말로 열심히 공부한 경우에요. 보통은 이제 그거보다 더 시간이 걸린다고 생각하면 되시지 않을까 싶네요. JPT, JLPT 무엇이 더 어렵나요? 이런 질문도 굉장히 많이 받습니다. 이 두 개의 난이도 어떤 게 더 어렵고 어떤 게 더 쉽나요? 이런 질문도 굉장히 많이 받는데 이것은 아직 JLPT랑 JPT의 개념을 아직 이해를 못하셨기 때문에 이런 질문을 주셨다고 보는데 JLPT라는 것은 급수로 나눠져 있기 때문에 5급이면 쉽고 1급이면 어렵다. 이게 답이고요. 그 다음에 JPT는 점수로 나눠져 있기 때문에 정말 쉬운 문제부터 정말 어려운 문제까지 같이 출제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렵고 쉽다 이게 아니라 어려운 것부터 쉬운 것까지 보통 이제 쉬운 것부터 어려운 것까지 다 같이 출제가 되기 때문에 어렵다 쉽다 이런 게 없고 높은 점수를 받으려면 당연히 어렵겠고 낮은 점수를 받겠다면 쉽겠다. 이것이 답변이라고 할 수 있네요. 지금 저의 레벨로는 일본어 능력 시험 몇 급을 보면 되나요? 이런 질문에 대해서도 이미 답변을 드린 적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저한테 많은 분들이 이제 질문을 주셔요. 제가 지금 이런 정도의 레벨인데 뭐 몇 급을 보면 되나요? 몇 급을 준비하면 되나요? 이런 질문을 많이 주시는데 그것은 실제로 질문을 주신 분들의 레벨 테스트를 해보지 않는 이상은 정확하게 답변을 드리기가 애매합니다. 뭐 예를 들어서 일본이라고 얘기하는데 아무 불편이 없다.
하지만은 뭐 글을 잘 못 읽을 수도 있고요. 반대로 말은 한마디도 못하지만은 뭐 한자를 잘 안다던가 이런 경우도 있기 때문에 굉장히 그분의 현재 레벨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이것은 제가 답변을 드린다기보다는 이런 질문에 대해 답변을 드린 영상에서도 말씀드리고 있지만은 일본어 능력시험 공식 사이트에 가시면은 예제 문제가 있습니다. 그 문제를 실제로 풀어보시면은 자신의 이제 현재 레벨을 알 수 있는 거죠. 일본 대학 입학에 JLPT, 일본어 능력시험 몇 급이 필요한가요? 혹은 전문학교를 입학하기 위해서는 JLPT 몇 급이 필요한가요? 이런 질문을 주시는 분들 상당히 많습니다. 이것도 일본 대학에 들어가기 위해서 반드시 JLPT 1급을 합격해야 한다. 뭐 이런 것은 없어요. 학교에 따라서는 일본어 능력시험 1급을 뭐 소지하고 있어야 이것이 입학의 조건이 되는 학교도 물론 있겠지만은 대부분의 일본 대학 같은 경우에는 EJU라고 하는 일본 유학 시험이라는 것이 이제 필요하게 되고요. JLPT 몇 급이 필요한 경우는 극히 드물다고 보시면 돼요. 하지만 앞에서도 비슷한 질문에서 제가 답변을 드리고 있지만은 일본 대학을 준비하고 계신다면은 최소한 능력시험 1급은 가지고 있는 것이 좋지 않을까. 어차피 대학 준비하는 학생들은 능력시험 1급 정도는 이제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학생이 많아요. 물론 뭐 2급 정도 가지고 계신 분도 있겠지만은 그렇기 때문에 EJU를 준비하는 데 있어서도 능력시험 1급 정도는 합격하신 상태로 그 이상의 레벨로 이제 EJU를 준비하시면은 보다 좋은 대학에 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일본에서 대학이 아닌 전문학교를 준비하시는 경우에는 보통 전문학교에서 요구하는 레벨이 일본어 능력시험 2급 이상의 레벨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일본 전문학교를 생각하고 계신 분들이라면은 일본어 능력시험 2급 이상, 물론 이제 1급 정도를 가지고 있으면은 더 수월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목표로서는 일본 전문학교든 일본 대학이든 뭐 일본어 능력시험 1급을 전문학교 같은 경우에는 최소 2급 이상, 그 다음에 대학교 같은 경우는 최소 1급 이상 을 생각하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일본어 능력시험 1급을 가지고 있는 것만으로도 입학이 가능한 뭐 대학교 같은 경우도 있긴 있습니다만은 어느 정도 이제 알려진 대학을 들어가고 싶으시다면은 최소 일본어 능력시험 1급 이상이라고 생각하면 되지 않을까 싶네요. 일본 회사에 취업을 하고 싶습니다. 일본어 능력시험 몇 급을 합격해야 하나요? 일본에서 이제 취업을 하고 싶을 때, 자, JLPT 몇 급을 가지고 있어야 하나요? 이런 식으로 질문을 많이 주세요. 하지만은 일본 취업에 있어서 JLPT, 뭐 일본어 능력시험 몇 급을 합격해야 한다 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일본어로 커뮤니케이션이 얼마나 되나 이 부분을 보기 때문에 뭐 회사에서 일본어 능력시험 1급 이상 이렇게 제시를 하고 있다면 모를까 일본어 능력시험 뭐 1급이라던가 2급에 꼭 합격을 해야 한다 라는 것은 드물지 않을까 싶습니다. 실제로 제가 일본에서 일을 할 때도 같이 일을 하는 한국인이 있었는데 그 사람 같은 경우에도 일본어 능력시험은 마지막으로 합격한 게 2급이었고 실제로 뭐 회화하는 데 있어서는 뭐 당연히 문제가 없었지만은 뭐 일본어 능력시험을 가지고 있지는 않았었어요. 뭐 1급을 가지고 있지는 않았었어요. 이것은 물론 회사에 따라서 요구하는 조건이 다르기 때문에 뭐 능력시험 1급이 있어야 한다 뭐 이렇게 제시하는 회사도 있겠지만은 일본어 능력시험이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라는 거야. 하지만 여기서도 중요한 것은 일본에서 일을 하겠다 라고 한다면 당연히 이제 커뮤니케이션 능력 같은 게 필요하기 때문에 일본어 능력 시험을 뭐 1급 정도 합격을 해주시면은 더 수월하지 않을까 싶네요. 근데 물론 일본어 능력 시험 1급을 합격했다고 또 회화가 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회화 능력이 많이 필요하겠죠. 커뮤니케이션 능력. 자격증이 꼭 필요하기보다는 일본 취업을 하고 싶으시다면은 일본어로 커뮤니케이션, 이야기를 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일본어 능력 시험 몇 급 이상이면은 회화가 가능한가요? 이것도 굉장히 사람에 따라서 다를 수가 있는데 일본어 능력시험에 합격을 했다고 예를 들어서 일본어 능력시험 1급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회화는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반대로 일본어 능력시험은 3급도 합격을 못하고 떨어졌는데도 회화하는 데 있어서 일본인 친구랑 대화하는 데 있어서는 뭐 거침없이 대화를 하는 뭐 별 문제 없이 대화를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거는 능력시험을 합격했다고 회화가 가능하다기보다는 회화를 하기 위해서는 어디까지나 회화를 많이 해봐야 되기 때문에 능력시험이 반드시 회화에 관련이 있는 건 아니죠. 간접적으로는 물론 관련이 있어요. 어휘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간접적으로는 관련이 있겠지만 반드시 몇 급 이상이 돼야 합격, 뭐 회화가 된다 이거는 없어요. 회화를 하기 위해서는 회화를 연습을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꼭 일본어 능력시험 몇 급이 있어야 회화가 가능하다라는 것은 없고요. 그 대신 저의 개인적인 감각으로는 일본어 능력시험 3급 정도의 레벨의 어휘라던가 문법을 알고 있으면은 충분히 일본인과 회화를 하는 데는 그렇게 큰 문제는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그 이상의 좀 더 고도의 이제 회화, 더 어려운 주제에 대해서 회화를 하기 위해서는 2급 정도 레벨이 이제 필요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꼭 능력시험 몇 급이 필요한 것은 아닌 거예요. 일본어 기본 문법 책이 끝나면은 일본어 능력시험 몇 급 정도 레벨인가요? 이 부분도 저의 감각적인 수치이긴 합니다만은 일본어 기본 문법책에서 수동태, 사역형, 사역수동 뭐 이런 것이 끝난 정도 레벨이면은 일본어 능력시험 한 4급 정도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하네요.
워홀로 일본을 가는데 JLPT 몇 급을 따고 가면 좋을까요? 이것도 다른 영상에서 말씀드리고 있지만은 일본 유학을 가려고 생각하시는 분이라면은 당연히 높은 레벨을 합격해 놓으시면은 더 좋지 않을까. 일본 유학 가시는 분들한테 제가 항상 드리는 조언으로서는 일본어 공부를 많이 하시고 가실 것. 최대한 많이 하시고 가실수록 여러 가지 선택지도 넓어지고요. 뭐 알바를 선택하거나 이럴 때도 더 선택하기 쉬워지고 생활하기도 편해지기 때문에 최대한 많이 공부하고 가시길 바랍니다. 물론 하루라도 빨리 가고 싶으신 그런 마음도 있으신 분도 있겠지만은 저의 개인적인 감각치로는 능력시험 3급 정도는 합격하고 가시는 게 그나마 어떻게 좀 회화도 좀 하고 이렇게 시작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 이하면은 굉장히 힘들 수도 있어요. 물론 히라가나만 외우고 바로 일본으로 넘어가셔서 생활을 잘 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저의 개인적인 추천으로는 최대한 많이 공부하고 가실 것을 추천합니다. 일본 대학을 들어가고 싶은데 JLPT랑 EJU 공부를 따로 해야 되나요? 이것도 가장 처음 질문에서 제가 답변을 드렸는데 물론 EJU는 EJU 나름대로 공부를 또 따로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JLPT는 따로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일본 대학을 들어가기 위해서는 EJU라는 시험이 필요하지 JLPT는 필요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학교에서 그 점수는 뭐 원하지 않는 경우, 물론 제출에 달라는 학교도 있겠지만은 일본 대학을 생각하고 계시다면은 EJU라는 시험을 보셔야 되는데 EJU의 일본어라는 과목만 보고 생각을 했을 때 어느 정도 레벨의 대학을 들어가고 싶다면은 JLPT 1급을 합격하신 후에 이제 EJU를 준비하시면 되지 않을까라는 것이 저의 의견이에요. 물론 그 이하의 레벨, 뭐 3급이라던가 2급의 레벨에서도 EJU는 준비를 물론 할 수 있지만은 일본 대학 진학을 생각하고 계시다면 어느 정도 EJU에서도 좋은 점수를 받고 싶으시다면은 뭐 최소한 일본어 능력시험 2급 이상, 2급이라던가 1급 정도는 가지고 계신 상태에서 EJU를 공부를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게 저의 의견입니다. 이것은 정답이 있는 건 아니지만은 뭐 어차피 일본 대학을 진학을 생각하고 계시다면은 물론 당연히 일본 대학을 준비한 학생들의 레벨은 당연히 높을 거기 때문에 일본어 능력시험 1급을 가지고 있는 게 최소 1급 이상을 가지고 있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게 저의 의견이에요. 자, 이번 시간에는 일본어 능력시험, 일본어 시험에 관련된 질문에 대해서 좀 답변을 드려보았습니다. 실제로 여러분들이 이런 질문을 많이 주시는데 조금이라도 이런 질문에 대해서 좀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어디까지나 이것은 저의 개인적인 의견도 들어가 있기 때문에 완벽하게 꼭 이래야 된다 이건 아니지만은 어디까지나 이제 이런 시험을 준비하시고 일본 대학을 생각하시고 일본 취업을 생각하시고 일본어 공부를 이제 하시려는 분들에 있어서 좀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네요. それでは次回お会いしましょう。